시작. 거짓말이 왜 나빠? 거짓말이 왜 나빠? 좋은 습관 길러주는 생활동화. 정직한 아이로 길러주는 책. 근데 규리야, 응. 이거는 되게 글이 많고 기니까 한 번에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응. 알았죠?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응. 거짓말이 왜 나빠? 여러 가지가 있네. 이건 그냥 수학에서 하는 오케이. 건데. 오케이. 시작합니다. 응. 잔소리는 싫어. 제목이 잔소리는 싫어네. 또 제목이 많아서 음. 또 두근이와 똘똘이도 있고 또 두근이 여기도 글씨가 여기에도 글씨가 많아. 알았어. 여기 넌 지금 속이고 있지. 여기도 있고 응. 많이 글씨 제목이 있는데 이거 다 떨어져 있는 거냐? 그냥 동화가 합쳐져 있는데 그냥 잔소리는 싫어 막 똘똘이와 그냥 제목은 따로 있는 거야. 그럼 책 하나에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네요? 응. 오케이. 시작할게요. 응. 나무 그늘 시원한 바람 산으로 가요. 새들 노래 따라 부르며 산길 걸어요. 아이들 모두 집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현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신나게 복도를 걸어갔어요. 현태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요. 아까 이 노래를 배울 때는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짝꿍 지은이가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함께 책을 보았거든요. 노래 부를 때 지은이의 목소리는 참 고왔어요. 현태라는 친구가 지은이 얘가 짝꿍 지은이 현태야. 짝꿍 지은이 좋아하나 현태 본데. 알려줄까? 아니 책 읽을게 이제. 아이쿠 아야. 그때였어요. 현태는 기분 좋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안경을 낀 보건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 안 다쳤니? 걸어 다닐 땐 앞을 봐야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현태는 보건 선생님 얼굴을 보자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개구장이 현태는 평소에 자주 넘어져요. 무릎이 까지거나 멍이 들면 그때마다 보건실에 갔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은 현태를 잘 알아요. 보건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왜 웃어?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니? 선생님의 질문에 현태는 입이 간질간질해졌어요.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주위를 한 번 살피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선생님, 귀 좀. 선생님이 귀를 내밀고 현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말했어요. 오, 그래? 그거 아주 잘 됐구나. 네, 아주 잘 되었어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마친 현태는 학교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현태네 반 짝 바꾸는 날이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같은 숫자를 뽑으면 짝이 되는 것이었어요. 현태는 지은이와 짝이 되고 싶었지만 그동안 번번이 다른 숫자를 뽑아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오늘에야 드디어 지은이와 짝이 된 거예요. 현태는 그 사실을 귓속말로 보건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은이 옆에 앉을 수 있어요. 빨리 내일이 와서 학교에 다시 가면 좋겠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현태는 현관문을 열고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네요. 대신 식탁 위에 엄마가 만들어 놓은 간식과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현태는 엄마가 쪽지에 적어 놓은 대로 손을 씻고 간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숙제를 하려다가 엄마가 없으니 조금 놀다가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현태는 엄마가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은 게임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버섯왕국에서 공주를 구출하는 게임은 언제 해도 재미있어요.
삐롱삐롱 띠용띠용 삐롱삐롱 띠용띠용띠용. 아싸! 현태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오늘따라 게임이 잘 되었어요. 장애물도 잘 피하고 점수도 많이 얻었어요. 오늘 기분 최고예요. 지은이와 짝도 되고 게임도 엄청 잘 되어서요. 현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했어요. 이번엔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삐비비빅.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왔나 봐요. 현태는 얼른 게임을 끝내고 게임기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게임을 끝내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제 막 공주가 갇혀있는 성에 도착했거든요. 현태는 도저히 게임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의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현태 너 숙제는 안 하고 게임하는 거야? 엄마 잠깐만 이번 판만. 너 숙제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와서 지금까지 게임만 한 거야?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이것만 이번 판만 깨고 숙제할게. 현태는 소파에서 일어나 슬슬 뒷걸음질했어요. 뒤로 물러나면서도 게임기 위에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당장 게임기 1위네. 엄마는 현태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현태 손에서 게임기를 쏙 빼앗아갔어요. 엄마 안 돼. 거의 다 깼는데. 현태는 울상을 지었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당장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엄마는 화난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현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깰 수 있었는데 아까워. 숙제 없다고 거짓말할 걸 그랬나? 규리 생각은 어때요? 거짓말 이때 규리가 현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듣고 숙제하러 갈 것 같아. 그래요? 그렇지. 엄마가 화난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거짓말은 나빠. 그렇지. 그래도 거짓말은 나쁘다. 거짓말은 한 번 했긴 했는데. 거짓말은 나쁜 거죠? 딱 한 번만 해봤어. 언제? 무슨 거짓말 했어요? 내가 비밀 쭉쭉쭉 말했는데 언제 어쩌고 환희가 이팔찌 그래 어쩌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 거짓말은 맞았어요? 응. 다음부터 엄마가 진짜 속았다 이랬어.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넘어갑시다. 다들 너무해. 나 어제 게임 마지막 판까지 갔다. 그때 엄마만 안 왔어도 끝까지 깰 수 있었는데. 쉬는 시간 현태는 아쉽다는 듯 입맛을 쩝쩝 다시며 은근히 자랑했어요. 현태 앞에 앉은 우진이가 물었어요. 너 게임기 빼앗겼다며 어떻게 게임했어? 다 방법이 있지. 현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자 우진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어요. 그깟 게임 한번 한 거 가지고 난 어제 삼촌이랑 극장에서 입체 영화 봤어. 엄청 실감나고 재미있더라. 우진이의 말에 현태는 풀이 죽었어요. 게임보다 영화가 더 신나 보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 다들 꺼내세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태는 공책을 우물쭈물 책상 위에 꺼내 놓았어요. 어제 게임하느라 숙제를 반밖에 못했거든요. 반면 지은이는 숙제 공책을 자신있게 펼쳐 놓았어요. 현태야, 숙제를 왜 하다 말았어? 선생님이 현태 공책을 살피며 물었어요. 현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숙제 안 하면 심정 그 마음이다.
그 숙제 안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져. 그치? 숙제는 꼭 하는 거예요. 그게요. 현태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할 말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혹시 게임하느라 숙제 다 못한 거야?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선생님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 아는 걸까요? 현태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무엇보다 지은이에게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현태, 다음부터는 꼭 숙제 먼저 하고 놀아야 돼. 또 안 해오면 다음에는 벌새 올 거야. 선생님은 엄하게 말하고 다음 사람 숙제 검사를 했어요. 지은이는 숙제를 잘해왔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현태 앞에 앉은 우진이가 숙제 검사를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우진이는 숙제를 하나도 안 했네. 선생님은 우진이의 숙제 공책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선생님, 그게요. 콜록콜록. 감기에 걸려서요. 콜록콜록. 못했어요. 우진이의 말에 선생님은 금세 걱정하는 얼굴이 되었어요. 저런, 병원은 다녀왔니? 네, 어제 병원 가서 주사 맞았어요. 콜록콜록.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해야지. 선생님은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음 사람 숙제 검사를 했어요. 현태는 입을 삐죽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채, 어제 삼촌이랑 영화 보러 갔다면서 아프다는 거 쑥 거짓말이야. 나는 그래도 반은 했는데 우진이는 하나도 안 하고 혼나지도 않고 불공평해. 쉬는 시간에 지은이가 우진이를 조그맣게 불렀어요. 우진아, 응? 우진이가 뒤돌아보자 지은이가 감귤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건넸어요. 이거 먹어. 감기에는 비타민C가 좋대. 응, 고마워. 우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지은이가 내민 감귤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현태는 우진이가 너무 얄미웠어요. 아프다고 속여서 혼나지도 않고 지은이에게 감귤 선물도 받았으니까요. 얄밉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어렵게 짝이 되었지만 현태는 쑥스러워서 아직 지은이에게 말도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현태는 생각했어요. 나도 아프다고 거짓말하면 지은이가 잘해주지 않을까? 현태야, 이리 좀 와볼래? 집에 가려고 책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선생님이 현태를 불렀어요. 현태는 가방을 메고 선생님에게 갔어요. 다음 주 학부모 회의에 혹시 어머님 오실 수 있니? 선생님이 묻자 현태는 며칠 전 엄마에게 안내문을 내밀며 물어봤던 것이 떠올랐어요. 아, 다음 주 수요일에 하는 학부모 회의요? 응, 그래. 그날 엄마가 위층 아줌마랑 백화점 세일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 그래, 알겠어. 현태의 말에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야기를 마친 현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교실 문을 나섰어요. 똘똘이와 두근이.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집에 들어오자 엄마가 현태에게 물었어요. 응, 별일 없었어. 참,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엄마 학부모 회의 올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백화점 세일 가야 해서 못 온다고 말했어. 뭐라고? 현태의 말에 엄마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어요. 현태는 엄마가 화난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현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안내문 보여줬을 때 엄마가 그날 위층 정석이네 아줌마랑 백화점 세일 가야 한다고. 엄마는 현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빽 소리를 질렀어요. 현태야, 그걸 곧대로 말하면 어떡해. 창피해서 선생님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현태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한테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인데 갑자기 소리 지르는 엄마도 미안했는지 현태의 눈치를 보며 달래듯 말했어요. 그럴 때는 잘 둘러댔어야지. 그냥 엄마가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되잖아. 화가 난 현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백화점 가는 건 급한 일이 아니잖아. 급한 일도 아니면서 급한 일이라고 말하라고? 채,
다 엉터리야. 밤이 되었어요. 현태는 자려고 누웠지만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낮에 우진이 숙제 검사도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혼난 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현태는 이불을 폭 뒤집어 썼어요. 그때였어요. 현태야! 거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화가 안 풀려서 대꾸하기도 싫었어요. 현태야, 이 닦고 자야지. 엄마 목소리에 현태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 닦는 건 현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치약은 맛없고 칫솔질은 귀찮아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도 이를 닦았고 내일과 모레도 닦아야 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쯤 안 닦아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오현태, 빨리 이 닦고 자야지. 엄마는 결국 문을 활짝 열고 현태방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현태의 머리 위로 뭔가 뿅 하고 생겨났어요. 그리고 현태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아까 피곤하다고 일찍 잠드셨잖아. 아빠랑 이 닦았다고 하면 엄마가 믿을걸? 이제 와서 아빠를 깨워 확인할 수도 없을 거야. 이 말을 들은 현태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엄마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아까 아빠랑 같이 닦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궁금하면 아빠한테 물어보시던가요. 현태가 뾰로통하게 대답하자 엄마는 알겠다며 방에서 나갔어요. 아싸! 현태는 속으로 외쳤어요. 엄마가 쉽게 속아 넘어가자 현태는 날아갈 듯 기뻤어요. 아까 혼나서 울적했던 마음도 싹 사라졌어요. 그때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현태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현태의 머리 위에 둥둥 떠있는 물체가 보였어요. 작은 요정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했어요. 주먹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동그란 얼굴에 파란색 야구모자를 쓰고 눈, 코, 입, 팔, 다리까지 있었어요. 아까 뿅 하고 나타나 말해주었던 녀석이에요. 현태가 어리둥절해서 말을 잇지 못하자 그 녀석이 또 입을 열었어요. 난 똘똘이라고 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까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거야. 봐봐, 좀 전에도 엄마가 금방 속아 넘어갔잖아. 현태는 가까스로 말했어요. 안녕. 도와줘서 고마워. 그때였어요. 현태의 가슴 언저리에서 또 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말소리가 들렸어요. 똘똘아, 현태한테 거짓말하라고 부추기지 마. 난 아까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현태가 가슴 쪽을 내려다보았어요. 거기에는 똘똘이와 비슷한 크기의 하트 모양 물체가 둥둥 떠 있었어요. 분홍색의 하트 모양 안에 눈, 코, 입이 있는 건 똘똘이와 같았지만 신이 난 똘똘이와는 달리 팔다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어요. 현태와 눈이 마주친 하트 모양 물체는 볼을 붉히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안녕, 난 두근이라고 해. 난 똘똘이가 너한테 거짓말 시키는 게 싫어. 내가 거짓말하면 난 너무너무 떨리거든. 그러자 똘똘이가 말했어요. 채, 바보같이 소심하기는. 내가 시킨 대로 말해서 오늘 현태가 일을 안 닦아도 됐잖아. 내 덕분에 귀찮은 일을 안 하게 되었으니 내게 고마워해야지. 거짓말은 나쁜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그래도 거짓말은... 가만히 누워서 똘똘이와 두근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현태가 입을 열었어요. 똘똘이 말이 맞아. 똘똘이 덕분에 귀찮은 양치질을 안 하게 돼서 정말 좋아. 앞으로도 똘똘이 말을 들을 거야. 똘똘이는 신나서 현태 머리 주변을 통통 뛰어다니고 두근이는 풀이 죽어 몸을 움츠렸어요. 내가 안 그랬어. 이건 제목이다. 와, 잘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도착한 현태는 지은이 책상 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책상 위에 멋진 작품만 올려져 있었어요. 그건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지요. 수수깡으로 만든 울타리 안에는 풀밭이 있고 풀밭 위에는 아담한 집이 앙증맞게 놓여 있었어요. 나무젓가락과 성냥개비로 만든 집도 꼭 진짜처럼 예뻤어요. 저 문 진짜 열릴까? 한번 열어볼까? 개구장이한테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집에 달린 문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쉽게 열릴 것 같은 문이 생각보다 잘 안 열렸어요. 조금 더 세게 문을 잡아당겼어요. 어떻게? 조금 세게 잡아당겼을 뿐인데 작품이 한꺼번에 바닥에 떨어지며 모두 부서지고 말았어요. 현태 손에는 뜯어진 작은 몸만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리벙벙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어느새 우진이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한다, 잘해. 내가 지금 지은이 작품 망가뜨린 거지? 너 이제 큰일 났다. 우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현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힘들게 만들었을 텐데 이걸 망가뜨렸으니 지은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우진이가 뒷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은아, 빨리 와서 이것 좀 봐봐. 현태가 내 만들기 다 망가뜨렸어. 우진이의 말에 현태는 고개를 돌려 뒷문을 보았어요. 깜짝 놀라 눈이 커다래진 지은이가 종종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태 머리 위로 똘똘이가 뿅 하고 나타나 재빨리 말했어요. 저기 봐봐. 바로 옆에 교실 창문이 열려 있잖아. 바람이 불어서 작품이 넘어진 거라고 해. 내가 망가뜨린 줄 알면 지은이는 분명 널 싫어할 거야. 현태는 손에 들고 있던 문조각을 슬며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게 떨어졌어.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현태의 말에 우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 네가 망가뜨린 거잖아.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거라니까. 오현태,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에 현태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때 똘똘이가 한 번 더 현태를 거들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계속 우기면 돼. 현태는 눈을 부릅뜨고 우진이에게 따졌어요. 내가 봤어? 내가 망가뜨린 거 내가 봤냐고.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대봐. 현태가 세게 말하자 우진이가 주춤하며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지은이가 둘 사이를 떼어놓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시 만들면 되지. 뭐 우진아, 현태가 안 그랬다잖아. 괜히 의심하지 마. 우진이는 씩씩거리며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지은이는 망가진 작품을 챙겨 가방 안에 넣고 자리에 앉으며 현태에게 말했어요. 현태야, 우진이가 널 의심해서 속상하지? 난 내 말 믿어. 그러니까 화 풀어. 지은이의 말을 듣는데 현태 가슴이 이상하게 콩닥거렸어요. 곧 뿅 하고 두근이가 나타나더니 현태에게 말했어요. 현태야, 사실대로 말해. 내가 또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두근이의 말에 똘똘이가 바로 나타나 말했어요. 못하러 그래.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현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똘똘이 말이 맞아. 아무도 내가 한 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와, 현태 파이팅! 현태야, 잘 피해! 오늘 체육 시간에는 피구 시합을 했어요. 같은 편 친구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니 현태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현태는 오늘따라 공을 잘 피해서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상대편도 한 명만 남아 있어요.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편 지은이가 정말 좋아하겠죠? 다른 친구들도 모두 현태를 우러러 볼 거예요. 현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현태야, 조심해! 어느새 현태의 무릎을 향해 공이 날아오고 있어요. 현태는 공을 피하려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는 순간 공이 현태의 종아리를 아주 살짝 스치고 굴러갔어요. 넘어진 현태 바로 앞에 서 있던 우진이가 외쳤어요. 현태, 너 공 맞았어. 아웃. 그때 똘똘이가 나타나 현태에게 말했어요. 살짝 스친 것 뿐이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우진이도 제대로 본 건 아닐걸? 아빠 벌레 있다. 아빠 머리를
여기까지만 읽고 벌레 잡을게. 어디까지지? 여기까지만 읽자. 현태가 우진이에게 소리쳤어요. 안 맞았어, 안 맞았다고. 공 피하고 넘어진 거야. 책, 거짓말쟁이. 현태는 우진이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물론 피구장에서 나가지도 않았죠. 살짝 스친 것뿐이고 아무도 제대로 못 봤으니 상관없잖아요. 잠시 후 현태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용감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상대편 선수의 발목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공은 탕 하는 소리를 내며 상대편 선수 발목에 맞고 튕겨 나왔어요. 와, 이겼다! 현태가 해냈다! 같은 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중에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있는 지은이도 있었어요. 현태는 기분이 좋아 소리를 지르다가 우연히 우진이를 보았어요. 우진이는 같은 편 친구들에게 계속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현태, 쟤 아까 분명 공 맞았어. 그래, 내가 보기에도 공이 스친 것 같았어. 분명하다니까. 현태 순 거짓말쟁이야. 현태는 뒤통수가 따가웠어요. 그때 똘똘이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이기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야. 저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고. 현태는 똘똘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진이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넘어질 때 다친 무릎이 쓰라려서 소독약을 발라야 할 것 같아요. 현태는 교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보건실로 향했어요. 보건실에는 언제나처럼 커다란 안경을 낀 친절한 보건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태는 보건선생님에게 무릎을 보여주었어요. 에구, 어쩌다 또 이렇게 다쳤누? 선생님은 소독약이 묻은 솜으로 정성스레 다친 부위를 소독해 주었어요. 그리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자, 이제 다 되었다. 고맙습니다. 현태가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선생님이 현태를 불러 세웠어요. 현태야, 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정말 무슨 일 없니? 그런데 내 얼굴이 좀 이상하구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알겠어. 어서 교실로 돌아가렴. 보건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현태를 돌려보냈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규리야, 나머지는 내일 읽자.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잘 시간이에요. 오늘은 벌레 접어야지. 알았어, 벌레 잡을게. 오늘은 아빠, 우선 끝. 입니다.